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8일은 테헤란 회담이 있었던 날입니다. 테헤란 회담, 뭐 중동에 있는 그 이란의 수도인데 거기서 있었던 회담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도 우리에게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친 중요한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1943년 10월 모스크바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까지 우리나라의 그 독립에 영향을 준 강대국들의 그 회의가 5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 테헤란 회담도 그 중에 이제 하나였죠. 테헤란 회담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독립을 광복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테헤란 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실까요? 테헤란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이 윈스턴 처칠 총리, 소련이 요시프 스탈린 사이에 열린 회담이다. 1943년 11월 28일, 바로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회담이었습니다. 물론 뭐 테헤란 회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음, 비교적 상세하게 잠시 뒤에 이제 알아보겠지만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끝날 무렵에 이 그러니까 침략자들, 뭐 독일 나치라든가 그다음 일본 군국주의, 엄청나게 그 남의 나라를 침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원상태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 연합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담이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회담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헤란에 대한 조금 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1943년 10월에 모스크바 회담을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제 모스크바 회담을 필두로 해서 이제 이런 회담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43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전후 처리에 관한 의견 조정을 해서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미국과 영국, 소련 3국이 외무장관 회담, 모스크바 회담에서 발표한 선언이다. 이거죠. 뭐 여러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 영국, 소련, 가끔가다 중국 끼는 정도죠. 중국도 이제 장개석 정부였는데 그게 나중에 모태통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어, 이런 연합국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서 지금은 이제 아주 독재국가죠. 독재국가로서 어, 이제 자유세계와 또 이제 그 반대 배치되는 그런 그 위치에 정렬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자, 어찌됐든,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제 뭔 얘기를 했느냐면, 일반적 안전보장에 관한 사국 선언, 이탈리아에 관한 선언, 오스트리아에 관한 선언. 그러니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안전보장에 관한 사국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사국이, 글쎄요, 제가 조사를 못했네요. 일반적 안전보장이면은, 음, 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잔악행위, 이 홀로코스트라고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저질렀던 그런 행위가 있죠. 히틀러파의 책임에 관한 선언 등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데서 뭐 가스로서 유대인을 뭐 말로 수백만 명씩 이제 죽였다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책임 소재를 갖다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최초의 사국 선언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무장관 외에 중국 대사도 참가하여 서명을 중국이 꼈네요. 그래서. 그리고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등 3국 순회가 서명해서 11월 1일 날 발표를 했다. 이것이 바로 모스크바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 카이로 회담이 아니죠. 이 카이로 회담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되겠습니다.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이 열렸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1943년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회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국 장체스 총통이 모여 세계대전에서 대일전에서의 협력과 일본의 영토 문제에 관해 결정하고 카이로 선언으로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주요 내용은 미국, 영국, 중국 3국은 일본에 대해 가차없는 압력을 가한다. 3국은 일본 침략을 저지응징하나 영토 확장의 의사는 없다. 네. 연합국이 승리한다라고 해서
뭐 자기네들이 영토를 갖다 막 확보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얻은 태평양 제도의 박탈, 만주, 타이완 등 중국에 대한 반환, 일체의 점령 지역에서 일본의 구축. 이 구축이라는 것은 뭐 진치를 구축한다는 게 아니라 내쫓아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한자로 써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조항으로 한국 이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 또한 한국에 대한 특별조항으로 한국민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해 한국 독립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보장을 받았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한국이 특별조항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 장개석 장체스가 그때 이제 한국을 언급해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43년 12월에 바로 이제 테헤란 회담이 열립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테헤란 회담이죠. 제2차 세계대전 중 테헤란에서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소련의 요시프 스탈린 사이에서 열린 회담이다. 194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렸네요. 주요 토의 사항은 유럽의 제2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스탈린은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에 대한 침공과 보조를 맞추기로 약속을 했다. 네. 그러니까 동부전선, 독일의 동부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이제 소련이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이 소련이 이제 스탈린이 공세를 취한다. 독일군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군사적 문제가 토의에 주된 과제로 오르기는 했으나 연합국 순회들 간에 벌어진 그 이전의 어떤 회담보다도 정치 분야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영토야요. 참 이게 문제죠. 그래서 1943년 12월 1일 공식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바로 11월 28일 오늘 이 회의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토야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미 뭐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을 독립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벌써 스탈린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부동항을 찾으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려니까 한반도를 어떻게든 요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반이라도 이제 치고 내려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장을 시켜갖고 남침을 갖다 1950년 6월 25일 날 하게끔 허용을 한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볼 땐 진짜 나쁜 놈입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1945년 2월 루즈벨트와 처칠, 스탈린이 나치 독일의 패배와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크림반도 얄타에서 만나 회담을 했으며 1946년 얄타 협정이 공표되었습니다. 예. 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열립니다. 새 연합국 지도자는 독일의 분할 점령 원칙을 재확인하는데 독일의 필수품을 공급을 약속을 하고, 아무리 패전 국가지만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죠. 그 다음에 독일의 군수산업을 폐쇄시키고 통제한다. 주요 전범은 국제재판에 회부하고 배상금 문제는 모스크바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임하기로 했는데, 뭐 히틀러는 이제 자살을 했죠. 그다음 폴란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독일이 제일 먼저 폴란드를 갖다 침공을 했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제 독일 이 그 영향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면서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자유선거는 보류하고 소련이 서북쪽 너머의 지역을 폴란드에 넘긴다고 합의를 했다. 소련의 소련하고 폴란드하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서부 지역을 폴란드에 넘긴다라고 합의를 했지만 결국은 폴란드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그 우회선 국가가 됐죠. 소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은 소련 그 공산주의 국가로서 우회선 국가 노릇을 철저히 한겠던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극동 문제에 대해서는 소련이 대일전 참가 대가로 로일 전쟁에서 이런 영토 반환,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비밀 의정서가 채택이 됩니다. 글쎄요, 극동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대일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이러면서 이제 한반도까지 발을 들여놓는 빌미가 된 거죠.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한, 외몽골이 그때 이제 독립이 되네요. 내몽골은 중국에 여전히 지금 속해 있습니다. 또한 스탈린은 중국과 동맹 및 우호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중국과 우호동맹을 맺네요. 소련이 중소 우호조약, 우호동맹 이런 거겠죠. 그러나 국경을 맞대면 티격태격 싸우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1945년 7월에 이제 포츠담 회담이 열립니다. 주요 참석자는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치 영국 총리, 그다음에 회담 도중에 총리가 된, 그러니까 처칠이 실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이 이제
총리가 처칠 대신이 이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용소가 다 해먹은 거예요, 결국은. 이 회담에서는 유럽 평화협정의 내용과 절차를 논의했으나 평화조약을 서면화하려고 하진 않았다. 이 임무는 외무부 장관 회의로 넘어갔다. 자, 3거두와 조금 전에 얘기한 3거두죠. 미용소입니다. 그들의 외무장관 및 참모들의 주요 관심사는 패전국 독일의 즉각 통치, 폴란드의 서부 국경, 오스트리아 점령, 그다음에 동유럽의 러시아 역할, 배상금, 일본과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상 얘기가 됐던 겁니다. 45년 7월이면 진짜 태평양 전쟁도 거의 막바지에 이제 이런 때죠. 이 회담에서 우호와 친선을 얻고 자국 이익에만 관심, 특히 처칠은 스탈린의 속셈과 완강한 태도를 의심했다. 이미 스탈린은 영토의 아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한 겁니다. 처칠이. 포츠담 선언은 독일에 관해 연합국은 독일 국민들에게 민주적 평화적 기반을 위해서 궁극적인 생활 개선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예. 패전국 국민이지만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회를 주는 대신에 예, 그 정책적으로 얄타 회담에서 결정된 5D를 지향했다. 뭐 3D에서 뭐 더티 데인저러스 뭐 디피컬트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5D는 무장해제, 밀리터라이제이션, 디밀리터라이제이션, 그다음 비나치화, 디나치피케이션, 민주화, 데모크라티제이션, 저런가 모르겠네요. 비중앙 집권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비공업화, 디인더스트리라이제이션. 참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독일은 당연히 무장 해제를 시켜야죠. 이걸 안 하면 또 전쟁을 한다고 번쩍거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치의 잔당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주국가를 세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앙 집권을 하지 말고 이제 권력을 분산시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공업화. 왜 공업화가 되면 자꾸 무기를 만드니까 이 5D를 갖다 독일에서 이제 실시하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죠. 네. 배상금은 각국 점령지에서 걷기로 되어 있었으나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난 농산물과 그 밖에 천연자원 대신 서부 지구에 있는 공업 설비 중 10 내지 15%를 가져도 된다고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러시아, 소련이죠 사실은. 왜 여기 러시아라고 표현됐나 모르겠네요. 서부 지구에 있는 공업 설비, 공업 설비를 가져가면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점령지 관련 폴란드의 국경 조정, 폴란드 국경 조정을 해야 되겠죠. 연합국의 발칸 제국 간섭에 대한 스탈린이 단호한 반대. 이 발칸 반도 하면은 그리스가 있는 그쪽 이제 반대죠. 그쪽에 연합국이 간섭을 하지 마라. 스탈린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스탈린은 1921년 터키의 점령지 반환 시도 및 군사기지 설치를 시도를 했는데 거부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련의 그 영토의 아역은 엄청난 거였어요. 저쪽 유럽 쪽으로는 그 영국이 버티고 있어서 못 나가니까 이쪽 그 크림반도, 그다음에 터키 쪽 이쪽으로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거부당한 거죠. 그리고 이 극동으로 와서 이제 한반도로 내려오려고. 일본 쪽으로 내려가려면 일본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아무리 패전국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때는 7월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본 쪽으로는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한반도를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타.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일본에 대한 미국의 신무기 계획에서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트루먼이 바보였죠. 그 스탈린에 대해서 뭐 이 미국 신무기가 이게 핵폭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빅밤 큰 폭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트루먼이.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곤두세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빅범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핵무기 만들어. 이렇게 이제 스탈린이 이제 눈치를 채고 소련도 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핵무기를 이렇게 그 일본에다 투하를 했지만 얼마 안 있고 소련도 핵무기를 만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쓸데없이. 7월 26일 날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일본이 눈여겨볼 가치가 없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 이거 뭐 그 남태평양에서부터 그 섬을 계속 살아남아서 올라가는데 뭐 엄청난 미군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섬 하나 그 어, 점령하는데도 수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니까 일본 본토를 상륙하려면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또 죽게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원자폭탄을 써야지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원자폭탄은 이제 2개를 투하하고서 소련이 또 뒤늦게 전쟁 개입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숟가락을 얹었죠. 8월 10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8월 15일 날 이제 그 히로히도 일본 천황 덴노라고 하죠. 일본 왕이 어, 항복 방송을 하죠. 지난 8월 15일 날그 방송하는 음원을 갖다가 제가 광복절 방송에 그 노트에 링크를 걸어놨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번호 243번이 뭐냐면 이게 바로 포츠담 선언을 제가 금년 7월 26일 날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한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공교롭게 중복, 우리나라 중복하고 이제 중복이 돼갖고 중복하고 중복이 돼서 두 이슈를 같이 묶어갖고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죠. 예,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이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3개 나라의 외무부 장관 얘기, 외상. 이게 상자, 서로 상자가 이게 일본에서 이제 뭐 문상, 무슨 상, 외상, 뭐 관방상, 뭐 후생상, 뭐 이렇게 상자, 장관을 상자로 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장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외무부 장관 회의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모스크바 삼상 회의가 열릴 때만 하더라도 일본식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삼상 회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서로 상자가 뭐 이런 어떤 대표성 있는 직책을 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자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지는 않았고 어찌됐든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번 볼까요?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한 외상회의다. 예, 8월에 이제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뭐 전후 문제 뭐 처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예.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언급이 된 거죠.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4개국 대표에 의한 신탁 통치를 기본 취지로 하는 미국 측의 제안과 미국에서는 이제 신탁 통치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을 기본 취지로 하는 소련 측의 수정안이 이제 토론이 이제 된 거죠. 회의 결과 12월 28일 영국이 동의로 협정이 체결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민주주의적 원칙 하에 발전시키고 일본 통치의 잔해를 빨리 청산할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프로비저널 데모크라틱 가버넌먼트를 수립을 한다. 그 다음에 둘째, 연합국이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원조 협력할 방안이 작성한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수행을 한다. 셋째,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4대 강국에 의한 신탁통치협정은 한국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쳐 4개국이 심의한 후 제출한다. 자, 이 협정에 대해서 중경이죠. 임시정부의 추대를 주장하던 한국독립당,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적 원조 방안으로 선전하면서 신탁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우익은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네요. 반면에 영영의 조선인민당,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등은 삼상회의를 결의를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적 합의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자, 이러한 좌익 대립에서 미국 소련의 대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통일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은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은 이 사건을 거치면서 찬탁 반탁 결국은 그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 세력과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표면화가 된 거죠. 그게 지금 7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게 끊이지 않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의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해요. 결국은 해방이 됐지만은 3년이라는 그 군정기간. 그러니까 38선 이북은 소련이 들어오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들어와서 3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의 그 통일된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민주 세력과 결국 대립으로 결국은 통일된 국가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뭐 유엔 감시하에 자유투표 선거를 갖다 실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그걸 못했고 그때 그렇게 뽑으면서 이제 선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일어났던 폭동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제주도에서 의원 선출이 안 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 과거에
공산주의자들과 자유민주 세력과의 싸움을 지금 놓고 해서 좀 지금의 이상한 잣대로다 그걸 재단을 다시 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는데 하여튼 뭐이 시간에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이 소위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이런 내용을 갖고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그 회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담들을 쭉 시간 축성해서 일렬로 이렇게 정렬해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쭉 변해왔는지 그걸 쉽게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테헤란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한번 그때 당시에 그 여러 회담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11월 7일 날 볼셰비키 혁명일이라는 그 영상에서 동물농장 소개를 잠깐 했었죠.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45년에 내놓은 소설로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에 바탕을 둔 정치 우화이다. 스탈린이 배신했다는 얘기죠. 동물농장은 1917년 2월 혁명에서 1943년 테헤란 회담, 오늘 얘기한 테헤란 회담까지 구소련의 역사를 재현하면서 스탈린의 독재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소설이다. 예. 뭐 11월 7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물농장이 그 소설이 두껍지가 않아요. 아주 얇은 음, 비록 그 길이가 짧은 그 소설 한 편이 되겠어요. 단편 소설이죠. 네,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폴란드라는 그 이제 국가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폴란드 하면은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추일 서정, 그러니까 가을날의 서정이다. 김광균이 1940년 7월 달에 어, 참 한참 일제히 그 치하에서 그냥 전쟁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면서 그냥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이제 그 쓴 시 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어, 이 시를 가끔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호화에 일그러진 도른시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새로 2시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러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이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남기고 그 위에 새로 방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공에 띄우는 돌팔매야. 기울어진 풍경이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잠기어 우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참이 멋있어요.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에 비교했다는 거. 그야말로 값어치 없는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그만큼 낙엽은 떨어지면 바람에 휘날리죠. 화에 일그러진 도시, 가을 하늘. 얼마나 쓸쓸해요. 그러다가 길이 쭉 이렇게 구불구불 이어지니까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서 참 멋진 시어죠. 네. 그다음에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다. 공장이 통상 이렇게 이제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그 지붕이 돼 있으니까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시를 쓸까? 대단합니다. 그 위에 셀로판지, 이게 셀로판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 허공에 띄우는 돌. 돌을 하나 집어서 휙 던져본 모양이죠. 현명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어갖고 기울어진 풍경이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걷고 잠겨한다. 고독한 반원을 걷는다. 멋있습니다. 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죠. 가끔 시도 읽고 시도 쓰고 감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테헤란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우리 독립, 대한민국이 해방,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어, 그것에 관련됐던
이 테헤란 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회담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글쎄요, 다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죠. 참 나름대로 좀 씁쓸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는 나라를 결코 이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다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의 그 급박했던 그 시간 한번 반추를 해보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한 세대, 두 세대 앞에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한 우리의 선배 세대들에게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아주 숙연함을 느낍니다. 정말 그분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고생해 놓은 토대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은 다음 세대가 또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올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지금 눈앞에 있는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불평불만하고 일단 곳간에 있으니까 다 갖다 먹자.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물자를 갖다가 나눠 쓸지도 알고 돈을 절약할지도 알고 그런 삶을 풍족하지만 지금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너무 제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또 반복했나요? 꼰대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그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세대는 이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들이 모두 분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